늠내뉴스 2월 5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누적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경기도 284,478명, 인천광역시 57,754명, 광명시 6,835명, 부천시 16,379명, 시흥시 11,499명입니다. 지난 한 주간 경기도 36,186명, 인천광역시 8,640명, 광명시 788명, 부천시 1,500명, 시흥시 1,582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2주간 연장입니다. 다음 주간 핫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 두 번째, 광명시 청소년재단 2022년 청소년 자치기구 참여 청소년 모집. 세 번째, 광명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로 어린이 보호 나서. 마지막으로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가 5% 내리면 지방 저가주택 보유가구 5%는 대출 상한 위험. 다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 인천광역시는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 자금은 연간 70억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 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 향약 등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4년, 대출 금리는 연 0.8%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약 35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광명시 청소년재단 2022년 청소년 자치기구 참여 청소년 모집. 광명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1월 28일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청소년 자치기구에서 활동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산하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 해냄, 나름, 디딤 청소년 활동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단체별로 참여위원회와 기획단 등의 자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자치기구 외에 청소년 동아리도 모집 중이다. 자치기구별 모집기관과 대상은 광명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광명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로 어린이 보호 나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건설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축조 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경계에 방직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 살수 시설을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동 차량의 세륜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 청소를 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 이용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공사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집값 5% 내리면 지방 저가주택 보유 가구 5%는 대출 상환 위험. 집값이 내려가면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저가주택을 구입해 보유한 가구 중 5%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주택가격이 각각 1%, 3%, 5% 하락할 경우를 산정하고 지역, 주택가구별로 나눠 LTV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이 대출 부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LTV가 80% 이상인 고 LTV 가구 비중이 3.4%에 달했다. 해당 주택 가격이 5% 하락한다면 고 LTV 가구 비중은 5.1%까지 올라간다. KDI 송인호 선임연구원은 대출 비중이 높은 고 LTV 가구의 경우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비교해 주택시장이 취약한 만큼 가격 하락기에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빚을 많이 끌어다가 지방에 집을 산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저가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 LTV가 60% 이상, 80% 미만인 가구 비중도 19.3%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에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저가주택을 보유한 가구 가운데 24.4%는 LTV가 60%를 넘어간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방에 집을 산 가구는 이중교를 겪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이나 고가 주택의 경우 대부분 담보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 LTV 비중도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 늠내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